P2P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가 기관 경고로 낮아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P2P 연계 대부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8%와 피플펀드 등 87곳에 달합니다. 온투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236곳에 비하면 3분의 2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업체들도 오는 8월 26일까지 온투법에 따라 자기 자본 5억 원에서 30억 원 등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단 7곳에 불과합니다. 랜딧, 8%, 피플펀드, 윙크스톤 파트너스 등 4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고 어제자로 Y펀드, 나이스 비즈니스 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추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재 수위가 기관 경고로 낮춰지면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된 업계 1위 테라펀딩 등 3개 업체도 등록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처분 수준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 선도 업체들과 영업이익이 나고 되게 견실한 업체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하지만 등록을 마친다 해도 이전처럼 활발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긴 했지만 업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에서 5년간 금융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데 여기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P2P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의 역량이고 기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회사는 살았지만 그 회사가 있게 한 가장 핵심 역량이었던 그 대표는 이제 더 이상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도 없게 되고 경영자에서 물러나야 되는. 금융당국이 기존엔 이자로 간주하지 않았던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해 최고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도 업체들로선 부담입니다. 거기에 지난 7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20%로 4% 떨어진 것도 엎친 데 덮친 격 부담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플랫폼 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P2P 금융업체들로서는 이제 그러한 점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하다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더라도 경영 부담 등 이유로 사업이 기존처럼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거나 사정이 악화돼 폐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기준 P2P 업체의 누적 대출 규모는 2조 원이 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